안녕하세요. 고도물 마켓운동 서비스를 활용한 가장 쉬운 오픈마켓 판매 방법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교육을 맡을 마켓운동 서비스의 제휴 서비스 이지위너를 제공하고 있는 네모커머스의 권현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마켓운동 서비스를 활용해서 오픈마켓에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고 이게 왜 필요한지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판매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의 목차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첫 번째 쇼핑몰 통합관리 서비스를 먼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쇼핑몰 통합관리 서비스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뭔지 또 이게 왜 필요한지 온라인 쇼핑몰 시장과 판매자들의 고민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해를 좀 돕는 시간을 먼저 갖고요. 그 다음에 마켓운동 서비스가 그럼 뭐냐? 통합관리 서비스와 마켓운동 서비스에 어떤 차이가 있고 마켓운동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 그 서비스에 대한 소개와 또 서비스를 사용하기 전에 참고해야 될 주의의 사항들을 먼저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실제 마켓운동 서비스를 활용해서 환경을 설정한다던가 판매를 한다던가 주문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관리 방법을 한번 쭉 실현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질문과 답변을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시간 쇼핑몰 통합관리 서비스를 이해하는 시간을 먼저 시작을 할게요. 예, 먼저 쇼핑몰 시장의 현재 분위기와 현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현재 국내 온라인 쇼핑몰 시장은 한 20% 가까이 매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통계를 보면 135조 엄청난 숫자의 거래가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뭐 아시겠지만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어떤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이라고 하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옥션, 지마켓, 11번가 위메프 이런 순서대로 지금 어떤 통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이버가 한 20조, 쿠팡이 17조, 옥션, 지마켓 16조. 물론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만 뭔가 절대적인 강자가 없죠.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이 거의 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위인 월마트는 몇 프로일까요?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 아마존에 집중되어 있는 시장이죠. 아무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내의 경우에는 네이버와 쿠팡이 선두 경쟁을 하고 있고 그 뒤를 옥션과 지마켓, 11원과 UMF 계속적으로 여러 마켓들 또 이번에 최근에 롯데온도 오픈했죠. 롯데닷컴이 롯데온으로 오픈마켓을 오픈하면서 정말 치열하게 각각의 오픈마켓과 종합몰, 전문몰들이 치열한 시장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경쟁이 많아지니까 또 유리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판매자 입장에서는 판매해야 될 채널이 늘어나는 것이 마냥 좋지만은 않죠. 왜냐하면 그만큼 손이 많이 가고 자원이 많이 소비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신규로 개설되는 마켓의 수가 지난달 3, 4월 통계를 보시면은 한 달에 35,000개의 마켓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예전에 27년도에 13,000개의 월 상점이 개설되었다면 최근에는 거의 3만 개 이상 개설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1년으로 따지면은 한 50만 개 가까운 40만 개가 넘는 판매자 온라인 마켓들이 개설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나 쉽게 개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장점이면서도 그만큼 치열한 시장 상황을 보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판매자분들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이지위너 고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봤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고민되시냐? 첫 번째로 가장 절반 이상의 판매자분들이 고민은 하고 계셨던 하고 말씀하셨던 내용이 광고와 판매 채널의 확대 등 매출 향상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당연히 매출 향상이 가장 큰 고민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나왔던 문제가 고민들이 이제 상품과 주문을 판매 이런 여러 가지 업무들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나 많은 손이 가고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 물론 사람을 얼마든지 쓰면 좋겠습니다만 또 그게 여의치가 않죠. 인건비도 만만치 않고요. 나 혼자서 업무를 보는데 판매해야 될 마켓들은 많아지고 상품도 많아지면 일일이 그것들을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런 업무에 부담들이 19%, 거의 20% 가까운 분들이 가장 고민되는 사항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상품 소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재고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마켓들이 늘어나면서 상품에 대한 그 재고에 대한 중요성도 많이 중요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고를 어떻게 하면 통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도 가장 큰 고민들 중에 하나세요. 아무튼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도 그렇고 고객님들이 실제로 느끼는 것도 가장 큰 고민들은 당연히 매출 향상일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고도몰 고객님들이 고도몰을 고도몰을 통해서 자사몰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고객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왜 판매 채널 확장이 필요한가?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멀티 채널 전략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개인 쇼핑몰 운영을 하다 보면 결국은 채널이 하나이기 때문에 고객의 유입과 매출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시점에 도래하게 됩니다. 결국은 판매 채널을 좀 늘려야 되겠다는 니즈가 발생하시겠죠. 그런데 판매 채널을 늘린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판매 채널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비용을 최저로 해야 될 수 있을까? 물론 뭐 아시겠지만 종합몰도 있고 오픈마켓, 소셜 여러 가지 마켓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쉽게 누구나 조금 부담 없이 낮은 허들을 통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매출 채널을 확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오픈마켓과 소셜이라고 봅니다. 소셜은 어차피 오픈마켓으로 많이 전환이 됐기 때문에 오픈마켓으로 통칭을 할게요. 현재 오픈마켓의 장점이라고 보면 이미 확보된 고객이 엄청나죠. 그리고 입점 절차가 상당히 단순하고 비용이 거의 낮습니다. 그리고 정산 주기도 빠르고요. 검색도 되고 역시 여러 가지 어떤 상품들이 많다 보니까 경쟁사와 시장 탐색이 용이해서 뭔가 내가 빠른 대응을 할 수도 있고 약간의 광고 비용만 지출을 한다라고 하면 또 상위에 노출해서 매출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과 같은 생각이겠습니다만 가장 쉽고 빠르게 낮은 비용으로 채널을 늘릴 수 있는 곳은 일단 오픈마켓과 소셜이다. 결국 오픈마켓이 결론이다라는 그 마지막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러면은 자사몰을 운영하면서 채널을 늘리는 게 가장 쉽냐, 막 늘리는 게 간단하냐, 한번 그 현실을 한번 볼까요? 단일 채널을 판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먼저 예를 들어서 고도몰 5로 자사몰을 운영하고 있어요. 매출이 한 달에 한 1,000만 원 나온다고 생각을 할게요. 예시입니다. 그리고 그 1,0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하루에 순수하게 쇼핑몰 자체의 관리를 위해서 투입되는 시간이 4시간이라고 할게요. 상품을 등록하고 관리하고 또 주문을 또 뭐 확인하고 송장을 전송하고 등록하고 또 고객의 문의를 확인해서 답변을 달고 뭐 처리하는 시간까지 하면 솔직히 4시간이 훨씬 더 드시겠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4시간이라고 할게요. 하루 4시간을 투입해서 물론 상품 소싱이나 마케팅을 제외하고 광고라든가 이런 걸 제외하고 하루 4시간을 투입해서 월 1,000만 원을 매출을 올린다라고 하면 뭐 마진을 생각하면 나쁘지 않다. 이 정도면 굿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정도로 만족할 수는 없죠. 또 채널을 늘려야 되는 거고 또 이 정도의 매출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매출을 한번 확대를 하기 위해서 채널을 한번 늘린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너무 욕심이 컸나요? 8개의 마켓을 늘리는 걸로 한번 가정하겠습니다. 8개라고 하면 아무래도 하나의 채널을 판매하는 것보다는 약간 분산이 되니까 단일 마켓의 매출이 조금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해서 8개 쇼핑몰에 평균 600만 원의 매출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월 4,800만 원의 매출을 단순 계산으로 뽑아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렇진 않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 판매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간을 비교해 볼까요? 하루에 한 마켓을 4시간을 한다고 할 때 만약에 좀 줄여서 어차피 8개를 하니까 3시간씩을 투입한다라고 하면 8개 쇼핑몰은 8, 3, 24, 24시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24시간 동안 쇼핑몰만 관리한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잠은 언제 자고 뭐 일은 어떻게 하고 밥은 어떻게 먹을까요? 어렵겠죠? 반갑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채널 확대를 하고 싶고 여러 가지 뭐 교육 뭐 확장을 해서 채널 좀 늘려서 매출도 늘리고 고객들과 좀 만나는 접점을 늘리고 싶지만 실제로 내가 혼자 아니면 한두 명의 직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채널 판매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이 통합관리 솔루션이 필요한 겁니다. 통합관리 솔루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각 쇼핑몰의 판매자 센터에 로그인을 하지 않고 하나의 서비스를 통해서 전체 쇼핑몰의 상품과 주문을 통합관리하는 서비스예요.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방식을 설명드리면 기존의 쇼핑몰 판매 관리 방식은 판매자가 스마트 스토어, 쿠팡, G마켓, 시울본과 고도몰에 상품을 판매한다라고 하면 각각의 상품을 관리하거나 주문을 확인하기 위해선 각각 로그인을 해서 상품 등록하고 또 주문 확인하고 또 쿠팡에 다시 로그인해서 상품 등록하고 주문 확인하고 또 G마켓에 로그인하고 상품 등록하고 주문 확인하고 이런 반복된 작업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상품도 여기 스마트 스토어에 올리고 쿠팡에 올리고 G마켓, 11번가 고도몰 각각 로그인해서 올려야 되고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이 들어왔는지도 하나하나 로그인해서 확인해야 되고 여러모로 아무튼 반복되고 불필요한 그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만약에 통합관리 솔루션을 도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지위너, 마켓연동, 고도몰 마켓연동 서비스를 도입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마켓연동 서비스를 통해서만 상품을 등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켓연동 서비스를 통해서만 주문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각 쇼핑몰과의 연동과 확인과 처리는 이 마켓연동 서비스가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마켓연동을 통해서 하나의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처럼 이 다수의 쇼핑몰을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판매 채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업무 부담이 훨씬 줄고 반복되는 업무 시간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도 당연히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들어가는 뭐 사람을 더 채용을 한다던가 알바를 쓴다던가 이런 부분도 물론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의 인력을 투입해서 최대의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통합관리 솔루션, 마켓연동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관리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서비스하고 있는 고도몰 마켓연동 서비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고도몰에서 제공하고 있는 마켓연동 서비스는 가장 쉬운 쇼핑몰 통합관리 솔루션 이지위너를 저희 고도몰과 통합해서 만든 서비스입니다. 이지위너 서비스는 통합관리 솔루션 하시면 생각나는 샵링커라는 솔루션을 만든 네모커머스가 만든 가장 쉬운 쇼핑몰 통합관리 서비스입니다. 이 통합관리 서비스가 원래 이지위너 서비스는 독립적으로 서비스가 되기도 있지만 고도몰 5와 제휴를 해서 저희가 고도몰 안에서 쉽게 이 이지위너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마켓 연동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고도몰 안에서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카카오톡, 톡스토어, 뭐 롯데온 같은 오픈마켓과 소셜 그리고 종합몰까지도 충분히 연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고도몰 안에서 다양한 쇼핑몰을 한 곳에서 모아서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고도몰 판매자 센터 안에서 저희 마켓연동 서비스 이지위너를 활용한 마켓연동 서비스로 옥션과 카페24 여러가지 마켓들을 관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주요한 기능은 각 쇼핑몰에 상품을 일괄 등록하거나 쇼핑몰 상품 가져오기, 쇼핑몰 주문을 일괄로 수집하는 기능도 있고요. 송장 정보를 일괄적으로 등록해서 쇼핑몰을 전송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취소, 반품, 교환 정보를 수집하고 확인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또 고객의 문의들도 한 번에 저희가 모아서 보여드리고 바로 답변까지도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통해서 고도몰 안에서 마켓연동으로 통합 쇼핑몰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켓연동 서비스의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판매자 센터의 어떤 서비스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만들었고요. 좀 더 판매자가 이용하고 사용하시기 쉽도록 직관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구성을 했습니다. 5분이면 이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1대1로 설명을 드리면 한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금제가 상당히 저렴하고 합리적입니다. 여러 가지 뭐 건당 얼마씩 월 얼마씩 고정 비용도 있고 가입 비용이 있습니다만 가입 비용 없이 사용하신 만큼만 비용을 부담하시는 포인트 요금제도 있고요. 연동이 많으신 분들을 위한 그 월정액 상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용하는 어떤 패턴에 맞게 판매하시는 패턴에 맞게 자유롭게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요금제가 다양하다라는 장점도 있고요. 기능이 필요한 기능만 넣었어요. 사실 불필요한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시스템이 무거워지고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켓연동 서비스는 핵심 기능만 쏙쏙 담았기 때문에 빠르고 강력한 기능을 갖고 있고요. 또 이용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바로 실시간 채팅 상담을 통해서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결국 부담 없이 마켓연동과 소셜 커머스 판매 채널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고요. 반복 업무를 최소화해서 업무를 분명히 효율성 있게 운영하실 수 있고 업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서 정말로 판매, 마케팅 그리고 상품 소싱에 집중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뒷받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마켓연동 서비스를 이용한다라고 해서 매출이 올라간다라고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만들어 드릴 수 있다. 그리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 최근에 저희 이 고객사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 7월 한 중순쯤에 저희 고객사 한 고객사가 연동하신 그 결과 데이터 로그입니다. 이게 다 하루에 진행을 하신 거고요. 한 번에 보시면은 486개의 상품을 하나의 쇼핑몰에 계정에 상품을 등록을 하셨고요. 이날 이 업체가 등록하신 상품 수가 총 9개 쇼핑몰에 7,300여 개의 상품을 등록하셨습니다. 쇼핑몰 마켓연동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셨다라고 했을 때 이 9개 쇼핑몰에 7,000여 개 상품을 등록할 수 있을까요? 물론 사람을 한 수십 명을 쓴다라고 가능하겠지만 이게 사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켓연동 서비스를 통해서 물론 상품을 많이 등록하는 것이 답은 아니지만 이렇게 적은 시간으로 많은 마켓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어떤 증거라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시간과 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마켓연동이 오픈마켓과 전체적으로 마켓 채널을 늘리는데 가장 좋은 솔루션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켓연동 서비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를 드릴게요. 마켓연동 서비스를 시작하실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마켓연동 서비스는 쇼핑몰 환경 설정 쪽에 그 쇼핑몰 추가 관리 메뉴에서 고도몰 오픈마켓 계정 정보를 추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켓연동 서비스는 각 쇼핑몰에 연동을 해서 상품과 주문을 관리하는 서비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각 쇼핑몰들의 계정 정보를 이 마켓연동 환경 설정에 넣어주시는 작업이 설정해 두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고도몰 사용하고 계신 고도몰도 하나의 쇼핑몰로 인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고도몰의 인증키와 고도몰 계정 정보를 이 마켓연동 서비스에 따로 추가해 주셔야 돼요. 근데 특히 이제 고도몰 같은 경우에는 인증키를 발급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고도몰 마켓연동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그 대표자님 인증 메일로 인증키가 발송이 돼요. 그렇게 되면 그 메일을 확인하셔서 인증키를 등록해 주시면 간단하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쇼핑몰 환경 설정 메뉴에서 그 쇼핑몰 그룹 정보를 설정해 주시면 이제 준비는 끝나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절차는 상품을 고도몰에 등록을 먼저 하시고 그 마켓연동으로 고도몰에 등록하신 상품을 가져오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마켓연동 서비스에 그냥 상품을 올리고 이 상품을 11번가 스마트 스토어처럼 고도몰에 그대로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메인으로 잡느냐에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차피 고도몰에 또 등록을 하고 또 마켓연동으로 가져와서 다른 마켓에 띄우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아예 마켓운동의 상품을 등록하고 고도몰과 오픈마켓 소셜에 같이 등록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유의하실 부분은 일단은 마켓운동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각 마켓에 판매하시는 마켓에 입점을 해주셔야 돼요. 입점을 하시고 적어도 하나 이상의 상품을 좀 등록을 하시면 그 각 쇼핑몰에서 요구되는 여러가지 교환지, 반품지, 출하지 같은 정보들, 발송 정책들을 템플릿처럼 먼저 설정을 해두는 과정이 있거든요. 각 쇼핑몰에. 그것들이 미리 해주시면 마켓운동 서비스에서 그 설정하신 정보들을 불러와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준비해 주실 사항 중에 하나가 각 쇼핑몰의 출하지, 교환 반품지, 발송 정책 등 이런 정보들을 미리 각 쇼핑몰에서 설정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마켓운동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기능 가운데 하나인 쇼핑몰 상품 가족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이관해 온 상품들은 물론 수정을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걸 또 다른 쇼핑몰에 등록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일단은 그렇게 가져오신 상품을 직접 만약에 수정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일부 정보,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판매가, 판매 상태, 옵션 재고 정도만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마켓운동 서비스에 관련돼서 저희가 오늘 교육을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만 좀 어려운 점이 있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매뉴얼과 저희 서비스 내에 있는 초보자 가이드 영상도 확인하시고요. 실시간 채팅 문의나 1대1 게시판을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마켓운동 서비스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마켓운동 서비스의 쇼핑몰 연동 프로세스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마켓운동 서비스에 먼저 처음 시작하시는 부분은 일단 마켓운동에 상품을 등록합니다. 그런 다음에 등록한 상품을 쇼핑몰에 전송을 하시죠. G마켓 옥션, 스마트 스토어, 11원가 포함해서요. 전송을 하신 상품을 이제 판매가 되기 시작하면 주문이 이제 들어올 거고요. 그 주문이 들어온 것을 마켓운동으로 수집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들어오시면은 수집된 주문 리스트가 이제 마켓운동 안에서 확인되실 거고요. 그러면 주문이 들어오면 신규 주문으로 들어올 거고, 그걸 발주 확인 처리를 하시고 송장 번호를 또 등록을 하고 택배를 포장을 하고 피킹을 하고 포장을 해서 발송을 하시고 송장 번호를 등록해서 등록하신 그 송장 정보를 바로 쇼핑몰로 또 전송을 합니다. 송장 전송을 하시면 쇼핑몰에서 발송 준비 중이었던 주문이 이제 발송 중 상태로 바뀌면서 고객들이 택배 조율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중간중간 만약에 고객이 클레임이 있거나 문의가 있다라고 하면 그 역시 수집을 해서 처리를 하시게 됩니다. 답변도 물론 전송을 하시면 쇼핑몰 전송이 되고요. 마켓운동과 쇼핑몰 간의 상품 등록 전송, 주문 수집 전송, 클레임 수집, 답변 전송, 이런 프로세스로 마켓운동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흐름을 이해해 주시면 세부적인 기능이나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그 기능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기능에 대한 설명은 제가 실제로 쇼핑몰 그 고도몰 자사몰에서 마켓운동 서비스를 직접 활용하는 방법을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테스트 계정인데요. 고도몰 많이 익숙하신 화면이시죠? 고도몰 5 어드민 화면입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저희 마켓운동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바로 이 마켓운동 서비스를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고도몰 홈페이지에서 쇼핑몰의 부가 서비스로 들어오시면 처음에 배너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서비스를 워낙 부가 서비스가 강력하시군요. 마켓운동 서비스 여기 배송 통합 관리 쪽에 마켓운동이라고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요금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혜택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서비스 신청을 누르시면 저희 마켓운동 서비스를 신청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제 신청을 하셨다라고 하시면 고도몰 5에 있는 마켓운동 메뉴를 클릭하셨을 때 이제 마켓운동 서비스로 접속이 되실 겁니다.
현재 상단은 고도물 서비스고요. 아래쪽 본문 쪽은 이제 막힌 연동 서비스로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시면 첫 번째로 대시보드 화면이 뜨실 건데 현재 잔여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지위너 이 막힌 연동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포인트 요금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포인트를 충전하고 이용권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연동할 때마다 건당 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이에요. 건당 포인트는 상품을 등록하거나 주문을 수집할 때 건당 50원의 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사용을 안 하면 포인트가 차감되지 않고 사용을 할 때만 차감되는 고정 비용이 없는 방식이 기본적인 포인트 방식이고요. 월 이용료에 따라서 서비스 요금제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연동이 많으시다라고 하면 월정액 이용권을 구매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처음 이 막혀운동을 들어오시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처음에 할 것은 환경을 설정하시는 것이에요. 각 쇼핑몰, 고도몰을 포함한 계정 정보를 설정하는 설정을 하시는 거죠. 왼쪽에 메뉴를 보시면 환경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환경 설정에 쇼핑몰 추가 관리라는 메뉴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테스트 계정이기 때문에 계정이 이미 많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처음에 가입하시게 되면 이게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여기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쇼핑몰 추가를 클릭하시고 판매하실 쇼핑몰을 선택해 주세요. 내가 만약에 11번가다 그러면 11번가를 선택하시고 쇼핑몰 선택을 하시면 11번가의 아이디 그리고 비밀번호 그리고 인증키를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인증키 설정하는 부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증키 세팅 방법을 클릭하시면 여기 도움말이 나와 있습니다. 11번가의 인증키 같은 경우에는 여기 API 11번가 로그인을 하셔서 도움말대로 오픈 API 메뉴를 클릭하시면 서비스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넣어주시면 셀러 구분해서 넣고 완료하시면 계정이 추가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11번가 계정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사용하시면 이런 정보들은 다시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이제 고도몰을 추가를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자사몰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고도몰 추가를 들어가시면 여기에 호스팅 쪽에 고도몰 5가 있습니다. 고도몰 5 선택하시고 쇼핑몰 선택을 클릭하시면 똑같이 고도몰의 아이디, 비밀번호, 그리고 도메인, 인증키가 있고요. 인증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도몰 신청을 하실 때 이메일로 인증키가 발송이 됐을 거예요. 이메일을 확인하셔서 인증키를 복사해서 넣어주시거나 그것도 잘 모르시겠으면 인증키 발급 요청을 저희 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여기 세팅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설정을 하시고 연동 테스트를 클릭하시고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완료를 해주시면은 계정이 세팅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기본적으로 쇼핑몰의 계정 세팅은 완료가 됩니다.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요. 판매하시는 쇼핑몰마다 이런 식으로 추가 하시면 되고 여기서 유의하실 것은 만약에 쇼핑몰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셨다 그러면 반드시 이 쇼핑몰 추가관리 막혀운동의 쇼핑몰 추가관리 메뉴에 오셔서 반드시 이 계정 정보도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런 어떤 비밀번호도 반드시 수정을 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쇼핑몰에서 변경되신 내용이 비밀번호가 변경이 안 되면 상품 등록이나 주문 연동 이런 연동 작업에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장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동일하게 맞춰주시는 건 잊지 말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쇼핑몰 추가 관리가 끝나셨으면 한 가지 더 작업해 주셔야 될 게 쇼핑몰 그룹 정보라는 걸 설정해 주셔야 돼요. 쇼핑몰 그룹 정보는 쉽게 말해서 각 쇼핑몰에서 필요한 특별한 정보들 상품을 등록할 때 가장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모든 쇼핑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상품명, 이미지, 상세 설명, 가격 이런 정보 외에 각 쇼핑몰마다 요구하는 추가적인 정보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반품지, 배송지, 배송료 조건, 그리고 기타, 환경 설정에 대한 부분, 할인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요. 그런 정보들은 이 쇼핑몰 그룹 정보에서 설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상품 정보에 이 그룹 정보를 두 개를 합쳐서 해당하는 쇼핑몰로 전송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에 이제 그룹을 판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일단 스마트 스토어를 선택을 하셔서 스마트 스토어의 그룹을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룹의 이름을 먼저 설정하시는데요. 그룹의 이름은 고객님이 판단하기 쉽게 간단하게 뭐 이거는 캠핑용품 카테고리에 팔 거고, 배송료는 뭐 3만원 이상 무료 배송으로 그룹을 설정하겠다 라는 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 뭐 이전에 만들어진 그룹을 불러와서 설정하실 수도 있고, 좀 편하게 아니면 하나하나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룹명을 먼저 정하셨으면 카테고리를 고르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이제 이 그룹의 카테고리를 정해주시면 이 그룹을 선택했을 때 이 카테고리로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카테고리가 많아지면 그룹도 카테고리마다 만들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이 만약 카테고리가 많은 고객이 판매자분이시라고 하면 그냥 카테고리는 임의대로 설정하시고 나중에 쇼핑몰에 등록하실 때 다시 카테고리를 지정하실 수가 있으니까 편한 방법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카테고리 선택을 할게요. 여기서 스포츠여가, 만약에 제가 이제 캠핑용품을 판매한다라고 가정하면 캠핑을 고르고, 뭐 텐트나 랜턴, 매트, 테이프, 캠핑 의자, 네, 이렇게 해서 선택한다. 그러면 선택이 되고요. 뭐 어린 제품이냐, 뭐 KC 인증이 필요한 제품이냐, 이런 여러 가지 설정들, 인증 정보를 설정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요구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 쇼핑몰 그룹 관리에서 설정하는 겁니다. 그럼 뭐 직접 배송하냐, 특별 보송, 뭐 소포 등기를 할 거냐, 묶음 배송을 할 거냐, 뭐 이런 정보들을 갖고 오시고요. 중요한 부분이 이제 배송비, 뭐 조건부 무료로 하겠다, 뭐 2,500원 기준으로 뭐 3만원 이상, 아까 제가 그렇게 했죠. 3만원 이상 주문하면 2,500원을 받겠다. 결제 방법, 선결제, 착불 아무거나 다 가능하다 할 수 있고요. 요 반품 교환 택배사, 이런 출고지나 이런 정보들은 앞서서 제가 사전에 유의사항 말씀드릴 때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제가 스마트 스토어에 먼저 설정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하시면 등록된 정보를 불러올 수 있는 겁니다. 반품 교환 택배사도 미리 우체국 택배 제가 선택을 해놨기 때문에 불러올 수가 있는 거고요. 뭐 반품 교환지도 앞서서 제가 스마트 스토어에 미리 설정을 했기 때문에 불러와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AS 전화번호 넣어주시고 AS 안내 넣어주시고, 뭐 이런 정보들을 뭐 설정해 주시면 되고, 혹시 이 정보 외에 더 추가적으로 설정한 정보들은 밑에 상세 옵션을 더 열어보시면 더 상세한 정보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 판매 기간을 어떻게 할 건지, 최소 구매의 수량이라던가 이런 정보들까지 만약에 쇼핑몰에 그 상품을 등록할 때마다 하나씩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너무 힘드시겠죠. 이 쇼핑몰 그룹 정보에서 이렇게 템플릿화된 정보를 하나 설정을 해두시면 이제 상품을 등록할 때 이 동일한 조건의 어떤 상품을 등록하실 때는 이것을 가져다가 그냥 그대로 사용해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저장을 하시면 그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 스토어 그룹을 미리 샘플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UF도 그룹을 만드실 수 있고요. 각 쇼핑몰마다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쇼핑몰의 그룹은 최소한 1개 이상 생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룹 생성이 끝났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준비는 끝나신 거예요. 이제 한번 다음으로 상품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상품 관리로 넘어가면 상품 관리를 메뉴를 들어가시면 크게 메뉴가 하나예요. 메뉴는 하나고 서브의 메뉴가 열려 있는데 보관 상품 등록이라는 게 있고, 보관 상품 리스트, 그 다음에 쇼핑몰 등록 상품, 나머지 등록 실패, 수정 실패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관 상품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기초적인 핵심적인 공통 상품 정보를 먼저 마켓 운동으로 등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명, 가격, 이미지, 상세 설명, 이런 기본적인 정보, 그걸 먼저 이지윤을 올려주셔야지 쇼핑몰로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보관 상품이고요. 쇼핑몰 등록 상품은 이제 보관 상품을 가지고 쇼핑몰에 등록을 했다. 그러면 쇼핑몰 등록 상품 리스트에 그 해당하는 상품들이, 만들어진 쇼핑몰 등록 상품들이 하나씩 복사돼서 늘어나요. 만들어져요. 이것은 어떤 용도냐? 등록하신 상품이 등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가격을 바꾼다던가, 뭐 상세 설명을 바꾼다던가,
품절 처리를 한다든가 수정하실 필요가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이 쇼핑몰 등록 상품 고도몰에 내가 등록한 이 캠핑용 의자를 선택해서 수정을 하거나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용도로 활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등록 실패는 이제 만약에 혹시 등록을 했는데 만약에 뭐 어떤 쇼핑몰의 요건에 맞지 않아서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쇼핑몰의 비밀번호가 변경됐는데 로그인 비밀번호 변경됐는데 이 마켓운동에서 변경을 다시 하지 않으셨을 때 뭐 그런 여러 가지 경우에서 실패가 날 때 실패가 난 리스트를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 들어가시면 실패 메시지를 통해서 이게 왜 실패가 났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 부분을 해결하고 다시 수정 전송을 하거나 재등록을 하시면 다시 쇼핑몰에 정상적으로 등록되실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상품의 구조고요. 가장 먼저 하실 건 이 보관상품 상품을 등록하는 겁니다. 보관상품의 상품을 등록하는 것은 바로 왼쪽에 보시면 보관상품 등록이라고 되어 있죠. 흐름대로 이용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관상품을 등록하는 방법은 마켓운동엔 총 3가지가 있어요. 먼저 개별적으로 하나씩 그냥 고도몰5에 상품 등록하는 것처럼 등록하는 거 개별 등록이 있고요. 대량 등록이 있습니다. 대량 등록은 엑셀을 이용해서 한 번에 등록하는 방법과 기존의 상품을 등록하신 쇼핑몰의 상품을 가져오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한 가지씩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개별 등록 먼저 들어올게요. 개별 등록 들어오면 최근에 등록한 상품을 불러오는 방법으로 먼저 쉽게 나머지 정보에 바뀌는 부분만 쉽게 등록하는 방법도 있고 만약 등록한다라고 하면 이제 개별 등록으로 들어오면 이런 화면으로 구성이 됩니다. 많이 익숙하신 화면일 겁니다. 먼저 카테고리를 선택하시는데 이건 그 이지유너 그러니까 마켓운동 서비스의 표준 카테고리를 지정하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꼭 선택을 하셔도 되고 카테고리를 나중에 뭔가 설정을 하신다라고 하면 필요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그냥 아까 쇼핑몰 그룹에 설정을 하거나 쇼핑몰 등록할 때 직접 내가 지정하신다라고 하면 굳이 정확하게 입력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제가 예시니까 한번 정확하게 입력을 해볼게요. 검색을 하시면 용품 나올 거고요. 먼저 선택을 하고 상품명을 한번 등록해 보겠습니다. 미리 등록한 게 있으니까 캠핑용 의자 테스트라고 제가 이름을 넣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여기서 나와 있는 표준 상품들의 정보는 보관 상품 정보는 가능하면 저는 모든 정보를 입력 가능한 정보는 입력을 하시라고 안내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각 쇼핑몰에서 요구하는 정보들이 모두 다르거든요. 여기서는 브랜드를 꼭 넣어야 되지만 또 다른 몰은 브랜드가 필요 없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쇼핑몰은 필요 없다라고 해서 등록을 안 하시게 되면 브랜드가 필요한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하실 때는 이 정보가 없기 때문에 실패가 되시겠죠.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표준 정보들은 모든 정보는 입력하는 게 좋겠다. 특히 다른 건 몰라도 빨간색으로 표시된 필수 항목들은 반드시 입력하시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요약 설명도 넣을게요. 그냥 이미지로 넣겠습니다. 상품 설명은 HTML로 들어가요. HTML 형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면 각 쇼핑몰별로 에디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에디터를 통해서 예를 들면 스마트 스토어의 스마트 에디터 같은 걸 통해서 만들게 되면 핵심적인 소스,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불필요한 태그들이 상당히 많이 붙어요. 예를 들면 태그 글씨를 크게 하는 거, 작게 하는 거를 비롯해서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것과 연관되지 않은 불필요한 소스들이 너무 많이 붙습니다. 문제는 이게 뭐냐? 소스가 불필요하게 너무 길어지고 그것이 다른 쇼핑몰에서는 에러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왜냐면 각각의 쇼핑몰마다 에디터가 있는데 이 에디터에서는 이 소스가 괜찮았지만 다른 에디터에서는 실패가 나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다면 그 HTML 태그를 간단하게 이미지나 텍스트 위주로 심플하게 구성하시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이미지를 하나 넣는 걸로 하면 이미지 호스팅을 보통 많이 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미지 호스팅을 이용을 해서 이미지 URL이 확인되시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 태그를 넣으시죠. 이미지를 제가 지금 HTML 태그로 직접 코딩을 해서 넣었지만 이미지 호스팅을 이용하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미지를 선택해서 그 URL 자체를 이미지 태그 HTML 형식으로 소스를 복사하는 것을 대부분 지원합니다.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미지 호스팅을 반드시 이용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에서 에디터로 직접 올리신 상품을 다른 몰로 그대로 가져가게 되면 외부의 쇼핑몰을 악의적으로 연동해서 이용한다라고 판단해서 특정한 쇼핑몰에서는 이게 등록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미지 호스팅을 이용해서 쓰시라고 안내를 드리고요. 고도몰의 이미지 호스팅을 사용하셔도 되고, 만약에 11번가 아니면은 이베이 옥션 지마켓을 이용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각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무료 이미지 호스팅도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시는 것도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세 설명 같은 거는 굳이 안 넣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똑같이 한번 넣어볼게요. 요약 설명은 요약 설명은 아까 상품명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여기서의 요약 설명이 스마트 스토어에서 키워드로 쓰인다던가 여러 가지 어떤 형식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정보는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이미지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적어도 700에 700 사이즈 JPG 파일을 추천드립니다. 큰 사이즈를 넣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너무 큰 사이즈가 들어가면 또 제한이 되는 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 1메가 정도 미만의 한 700 정도 사이즈의 JPG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모바일 같은 경우는 1000 곱하기 1000 사이즈로 올리시면 되고, 추가 이미지는 최대 3개까지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격 시중가가 한 11만원이다. 판매가는 10만원이다. 공급가는 9만원이다. 넣어주시고요. 공급 가능 수량 재고가 충분하시다면 999개 정도 넣으시면 되고, 옵션이 있다라고 하시면 색상에 비슷합니다. 블루 레드가 있다 구성하게 하시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색상 사이즈가 있다라고 하면 라지, 스몰, 콤마로, 미디엄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해 주시면은 만들어집니다. 원하시는 대로 설정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여기 추가 가격이라든가 공급 가격 이런 것들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추가 가격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 추가 가격에 대한 사용을 많이 제한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넣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넣으시고, 굳이 여기선 필요가 없으니까 옵션은 사이즈는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 정보를 넣게 되는데요. 고객사 상품 코드는 말 그대로 판매자가 사용하시는 별도의 코드가 있을 때 코드를 넣어주시면 되고, 키워드 이것도 스마트 스토어 연동시 사용이 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 키워드를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협력사가 있으시다면 넣으시고, 없으시면 이거는 비워두시면 되고요. 과세는 과세냐 면세냐 이런 것도 선택하시고, 배송비 여기서 배송비를 설정하지만 이 배송비는 실제로 쇼핑몰과는 전혀 연관없는 관리상의 배송비입니다. 그냥 선택해 주셔도 되고, 굳이 꼭 중요한 정보는 아니다. 실제로는 아까 쇼핑몰 그룹 정보에서 설정하시는 배송비가 먼저 적용이 됩니다. 제조사 선택하시는데 보통 이제 대한민국 선택하겠습니다. 제조사 넣어주시고요. 고도 물량 넣겠습니다. 브랜드 넣고요. 모델명 넣고, 모델명, 모델 번호 넣으시고, 제조일자 이런 것들도 특정한 몰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저희가 가능하면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유효기간 이런 것들은 굳이 사실은 꼭 안 넣어도 되는데, 가능하면 안 넣는 것보다 넣는 게 나으니까 넣어주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이제 품목고시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아마 고도몰에 등록하실 때는 품목고시가 자사몰이기 때문에 꼭 넣지 않으신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오픈마켓이나 소셜 이런 온라인 마켓들은 품목고시가 거의 필수 항목이니까 반드시 해당하는 정보로 넣어주시는데요.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그 품목고시에 해당하는 각 항목들이 나옵니다. 각각의 정보를 다 넣어주셔도 좋고요. 만약에 상세 설명에 이미지나 설명으로 추가하셨다라고 하면 그냥 상세 설명 참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인증 정보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수입 제품이나 구매된 상품이라고 하면 이런 인증 정보도 넣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등록하시면 이제 상품 등록이 된 거예요. 제가 상품 코드를 넣어가지고 하나 더 넣겠습니다. 네, 보관 상품 리스트로 가볼게요. 그럼 방금 제가 등록한 상품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
등록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면 엑셀 대량 등록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쇼핑몰 상품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엑셀 대량 등록은 말 그대로 하나씩 등록하기에 너무 손이 많이 간다라고 했을 때 그냥 엑셀로 한 번에 올리시는 거예요. 여기 엑셀 대량 등록을 들어오시면 샘플 파일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저희가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엑셀 샘플 파일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엑셀을 활용해서 각 항목들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쉽게 한 번에 여러 상품을 등록하실 수가 있어요. 자, 위에 보시면 항목명이 있고요. 이게 샘플 값이에요. 아래는 상세 설명입니다. 이런 설명을 이용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특히 주의하실 거는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필수 항목들은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되고, 대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지 URL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쭉 보시고 상세 설명 같은 경우에도 상세 설명도 기본적인 정보들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뭐 추가 이미지 URL 다 넣어주시고, 상세 설명은 HTML 태그로 되어 있으면 여기에 이 상세 설명 항목에 HTML 태그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대신 iframe 태그는 넣으시면 안 되니까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 되고, 쭉 각 장목 항목들을 입력해 주시고, 주의하실 건 아무튼 그 이미지에 관련된 부분들은 다 HTML URL 절대 경로 이 주소를 그대로 넣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 점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보를 입력하시고 쭉 아래 내려가면서 각각의 상품 정보를 한 줄에 한 상품씩 넣어 주시면은 준비가 되시는 거고, 이렇게 저장된 파일에 대해서 이제 업로드를 하시는 거는 파일 찾기를 하고 선택해서 업로드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상품이 한 번에 들어갑니다. 엑셀 셀 그 항목 가운데 이지미너 카테고리 코드를 넣는 게 있는데요. 여기 이지미너 카테고리 코드 검색을 통해서 직접 카테고리 코드 값을 확인해서 그냥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엑셀로 등록하는 방법 하나가 있고, 마지막 방법인 쇼핑몰 상품 가져오기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쇼핑몰 상품 가져오기는 메뉴를 들어갔을 때 내가 아까 환경 설정, 쇼핑몰 추가 관리에서 설정하신 쇼핑몰 아이디 정보들이 쭉 나옵니다. 이 중에서 원하시는 계정을 이제 가져올 상품 계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보도몰에서 등록한 상품을 가져오겠다 선택을 하시고, 보관 상품 아예 기초 상품으로만 가져올 거냐, 아니면은 쇼핑몰 상품으로도 가져올 거냐. 쇼핑몰 상품으로도 가져오면 아까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쇼핑몰 등록 상품 리스트에도 리스트업이 되면서 간단하게 가격과 재고 수량 정도는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관 상품으로 가져오기를 했을 때는 기간, 상품을 너무 많은 상품을 가져오게 되면 무리가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등록하신 날짜 기준으로 기간 검색을 하셔서 가져오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가져오실 때는 가져오시기 전에 아래 유의사항을 한번 반드시 확인해 주기 바랄게요. 모든 쇼핑몰을 다 가져오기 가능하신 건 아니고요. 스마트 스토어나 위에프 이런 몇 가지 주요한 쇼핑몰들 오픈마켓 위주로 가능하시고, 또 2.0 상품은 가져오실 수가 없으세요. 그리고 가져오실 때는 모든 상품이 해당하는 쇼핑몰에 있는 정보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 쇼핑몰에는 그 정보를 입력했지만 다른 쇼핑몰에 필요한 정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등록하신 상품에 대해서는 보관 상품 리스트에서 이제 가져온 상품을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서 혹시 빠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서 채워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하나씩 들어가서 확인하시고 수정하시는 게 힘들다 그러면은 굳이 하나씩 수정하지 마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엑셀 작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엑셀 작업을 클릭하시면 엑셀로 한 번에 상품 정보를 등록하신 보관 상품을 수정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상품을 선택하시고 대량 수정 양식으로 다운받아서 수정하시고 다시 업로드 해주시면 한 번에 보관 상품 정보를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보관 상품 등록하는 방법, 개별 등록, 대량 등록, 대량에서 엑셀과 가져오는 방법 세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상품을 등록하시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아직 쇼핑몰에 등록된 건 아니고 마켓 운동에 등록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켓운동에 상품을 등록하셨다는 가정하에 쇼핑몰에 등록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쇼핑몰에 등록하는 방법은 시간이 좀 짧네요. 계속 하다 보니까 쇼핑몰에 등록하는 방법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보관 상품 리스트에서 상품을 선택하시고 쇼핑몰 상품 등록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내가 판매할 쇼핑몰 리스트가 나옵니다. 아까 환경 설정에 설정하신 쇼핑몰 리스트고요. 여기서는 이제 내가 판매할 쇼핑몰을 골라주시면 돼요. 아이디를. 당연히 쇼핑몰의 아이디가 여러 개 운영하신다라고 하면 여러 개 추가하실 수 있고요. 다 보입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11번가와 고동을 5와 스마트 스토어에 판매 등록을 하겠다. 한 번에.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니까 마켓운동이겠죠. 11번가 선택하시면 이제 아까 그 환경 설정에 그룹 관리에서 설정하신 그룹 리스트가 나와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필요한 거 샘플로 하겠다. 나는 고동물 그룹 만든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종류별로 내가 만들어 놓은 템플릿 그룹이 있을 거예요. 그 그룹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스마트 스토어도 테스트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잘못됐으면 다시 늘리면 되고요. 만약에 한 쇼핑몰에 2개를 등록하시겠다라고 하면 이걸 선택해서 뭐 하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 중복 등록은 가급적 제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복 등록은 피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마켓별로 고르고 아이디를 고른 다음에 그룹을 선택하는 단계가 끝나면 1단계 쇼핑몰 아이디와 그룹 선택 단계는 끝난 거예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그룹에서 설정한 카테고리가 이렇게 불려집니다. 이 그룹이 맞냐, 이 카테고리가 맞냐. 아까 그룹 설정할 때 설명드렸듯이 그룹의 카테고리를 이용하신다라고 하면 이거 전송하시면 되고요. 아니야, 그냥 이거는 그냥 샘플로 그룹을 만들 때 그냥 카테고리 지정한 거고 바꿀 거야 라고 하시면 다시 11번가의 변경을 선택하셔서 다른 카테고리로 선택하시고 저장하신 다음에 전송하시면 변경된 카테고리로 전송이 됩니다. 이제 선택을 만약에 변경을 안 해야 한다라는 거 전제하에 그냥 선택하고 제가 이제 전송을 해보겠습니다. 전송은 이제 확인하신 상태에서 쇼핑몰 전송을 클릭하시면 저희 작업 패널 창이 활성화되고 진행되고 있는 게 보이고요. 밑에 성공 3건이 성공됐다라고, 쇼핑몰 등록이 성공했다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제 아까 보관 상품은 기초 상품, 내가 일단 마켓운동에 올리신 기초 상품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쇼핑몰에 등록했으니까 한번 보관 상품을 가볼게요. 지금 542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들어가면 542건 위에 추가된 상품이 보일 거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방금 등록한 상품 3개가 보이실 거예요. 아래 3개는 제가 테스트로 등록한 거니까 무시하시고요. 이게 지금 방금 등록한 상품 3개입니다. 새로 고침되면서 아까 542건이 맞춰졌군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등록한 상품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제대로 등록됐네요. 금액, 판매가 다 등록됐고요. 쇼핑몰에 등록된 거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쇼핑몰 바로 가기를 클릭하시면 이 링크 위즈라는 쇼핑몰 계정에 등록된 상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고도몰 로고 이미지를 상세 설명에 넣었어요. 보시죠? 이렇게 등록하는 겁니다. 제가 상품을 등록하는 것부터 설명을 드려서 오래 걸린 것 같지만 이미 상품을 등록했다라고 전제하에 이제 쇼핑몰에 올리는 거 어렵지 않으시겠죠? 선택하고 보관 상품에서 선택하고 쇼핑몰 전송한다. 이렇게 해서 상품 등록 3개를 한 번에 등록한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앞서서 사례를 보여드렸던 700개, 400개, 1000개 등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등록하는 건 보여드렸으니까 수정하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방금 제가 올린 이 상품 3개에 대해서 막 판매가 너무 잘 돼서 상품 재고가 떨어졌어요. 이제 품절이 됐습니다. 그러면 물론 하나하나 그 각 쇼핑몰의 관리자 센터에 들어가서 수정하실 수도 있지만 당연히 저희는 마켓운동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마켓운동 서비스에서 품절 처리를 할 상품 3개를 선택하시고 하나씩 품절 처리로 바꾸거나 아니면 일괄로 품절 처리를 선택해서 품절 처리된 거를 선택된 걸 확인하시고 수정 전송을 합니다. 수정 전송을 하시면 어떤 부분을 수정할 건지 물어봅니다. 만약에 2.0 상품, 이베이 2.0 상품이 선택됐다라고 하면 무조건 전체 선택으로 넘어가는데 2.0 상품이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제 판매 상태를 바꾸시는 거잖아요. 판매 상태, 품절로 돌리시는 거니까
판매 상태를 선택하시고 전송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저희 작업 수정 전송 창이 활성화되면서 완료가 되면 여기에 완료됐습니다. 성공 3건 뜨시죠? 그러면 해당 상품이 품절됐다는 걸 다시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들어갔고, 예, 이 상품은 구매하실 수 없는 상품입니다. 너무 쉽죠? 이런 방식으로 상품을 한 번에 관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실패가 났다라고 하시면 뭐 등록을 하거나 수정하실 때 실패가 났다. 그럼 실패 리스트에 가셔서 여기 앞에 보시면 실패 메시지가 있습니다. 수정하려고 보니까 팀원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은 광고 심의 필증 파일이 필수다. 법적 허가 신고 대상 상품이니까 이걸 넣어달라고 하시면 상품 수정으로 들어가서 이 정보를 다시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상품을 관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주문 관리 설명드릴게요. 다음으로 주문 관리를 들어가시면 주문 관리는 심플합니다. 전체적으로 주문 관리 메뉴를 들어오시면 주문 관리의 프로세스별로 쭉 상태가 나와 있어요. 처음에 주문을 수집하셔야 되고요. 먼저 각 쇼핑몰에 등록된 주문을 수집하는 방법. 그리고 수집을 하시면 이제 신규 주문으로 들어올 거고요. 아니면 배송 준비로 들어올 겁니다. 그럼 신규 주문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 주문을 확인하고 문제없이 재고를 확인하고 발송할 수 있는 상품이다. 그럼 선택하시고 발송 준비, 배송 준비 처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배송 준비 상태에서 이제 송장 정보를 등록을 해주시면 송장 등록 상태가 되고, 이 등록하신 송장 정보를 쇼핑몰로 전송하시면 송장 전송 완료가 됩니다. 마켓 연동에서 하실 수 있는 처리는 송장 전송까지가 끝이에요. 만약에 뭐 기존의 송장 정보를 만약에 판매자 센터 각 쇼핑몰에서 직접 수정하셨다라고 하면 실패가 되실 수가 있어요. 송장 전송하실 때 그런 부분은 거의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테스트로 주문을 수집하고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저희가 미리 고도물 저희 자사몰에 주문을 하나 등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수집하시면 되는데, 주문 수집하는 방법은 전체 그냥 내가 등록되어 있는 모든 쇼핑몰에 주문을 한 번에 수집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건별로 선택해서 수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체는 4일 전에 주문까지를 신규로 접수된 결제 완료된 주문만 수집합니다. 만약에 쇼핑몰에서 판매 중 상태로 돌렸거나 준비 중 상태로 돌렸거나 상태가 변경됐다면 수집되지 않아요. 말 그대로 결제까지 된 주문을 수집합니다. 만약에 나는 특정한 쇼핑몰만 특정한 어떤 조건으로 수집하고 싶다라고 했을 땐 개별 주문으로 들어가서 수집 기간을 선택하시고 주문 수집 기간을 선택하시고 수집할 쇼핑몰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 계정이면 계정마다 다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고도몰을 내가 선택해서 수집하기를 클릭하겠습니다. 8일자. 그러면은 주문과 수집을 제가 같이 클레임도 수집하는 걸로 했거든요. 클레임은 없지만 주문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신규 주문으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방금 수집된 신규 주문 2건이 보일 겁니다. 홍길동 씨와 김사카 씨가 주문한 주문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문을 확인하시고 주문 상세 보기를 통해서 이 주문의 내용과 제품 어떤 걸 주문하셨는지 확인하시고 이거군요. 문제 없다. 발송하시면 되겠다라고 하시면 선택하시고 배송 준비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 주문도 배송 준비 상태로 배송 준비 리스트로 넘어가고요. 해당하는 주문에 대한 쇼핑몰의 주문 상태도 같이 배송 준비 상태, 발송 준비, 배송 준비 중 상태로 전환이 됩니다. 그럼 고객은 이제 바로 주문 취소가 아니라 배송 취소, 이런 취소가 교환 취소, 반품이나 이런 식으로 상태가 전환이 되겠죠. 빨리 고객들의 어떤 주문 취소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으신 경우에 이렇게 발송 준비를 바로바로 처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규 주문을 발송 준비 처리하시면 이게 배송 준비 상태로 이제 넘어왔어요. 이 상태에서 송장 정보를 만약에 이제 물건을 포장하고 피킹하고 포장해서 이제 송장 출력해서 송장 번호를 라벨을 붙이고 송장 번호가 발급됐다라고 하시면 이제 배송을 하시기 전에 송장 정보를 여기다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하시고 우체국 택배는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미리 내가 환경 설정에서 택배사를 설정해 주시면 그 택배사만 여기 리스트업이 됩니다. 내가 자주 쓰는 택배사를 등록해 놓으시고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기본 택배사를 선택하시면 우체국 택배가 기본 택배사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설정을 하신 정보를 가지고 이제 쇼핑몰로 등록했다 라고 하시면 송장 정보 저장을 하시면 이 정보가 이제 저장이 됩니다. 여기서 저장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마켓행동 서비스에 저장이 된 거고 아직 쇼핑몰로 전송되지는 않은 거예요. 제가 지금 두 개의 주문에 대해서 송장 정보를 저장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주문들은 이제 송장 등록 주문으로 넘어가요. 그냥 상태별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기존의 테스트 주문들이 남아있어서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해당하는 주문만 생각해 주세요. 그럼 아까 송장 등록이 0건이었던 것이 아까 제가 송장 정보를 저장을 했기 때문에 송장 등록 상태로 됐습니다. 자, 이제 확인하시고 마지막으로 보내기 전에 한번 혹시나 이 주문이 클레임 들어오진 않았나 한번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클레임 주문 수집을 하시면 클레임을 한번 땡겨 보실 수가 있으세요. 전체 선택을 하시고 클레임 수집을 하시면 혹시 그 사이에 클레임 된 게 있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없다라고 하면 다행이고 만약 있다라고 하면 다시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이제 없다라고 전제하에 제가 송장 등록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만약 없다, 없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전체몰을 선택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네요. 없다라고 전제했으면 이제 쇼핑몰에 전송을 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시고 이제 송장 정보 전송을 클릭하시면 쇼핑몰로 이제 이 송장 정보가 전송이 됩니다. 다행히 클레임이 없네요. 문제 없다, 클레임이 없구나 라고 확인되셨으면 문제 없이 이 상품을 송장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송장, 내가 저장해 놓은 송장 정보가 쇼핑몰로 전송이 되는 거고요. 그 쇼핑몰로 전송이 되면 이제 해당하는 쇼핑몰의 주문 상태도 배송 중 상태로 전환되면서 고객이 내가 저장한 택배 정보로 배송 추적을 하시면서 이제 상품을 받아보시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처리로 송장 전송 완료 쪽으로 이제 완전히 끝나면 넘어가는 거고요. 이제 모든 상품 정보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주문에 대한 처리는 이런 프로세스로 신규 주문을 수집해서 신규 주문 리스트를 확인하고 배송 준비 처리를 하고 송장 등록을 한 다음에 그걸 쇼핑몰로 전송한다. 이 프로세스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품보다는 훨씬 더 쉽게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크게 무리는 없으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고객 문의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주문 처리하셨으니까 되게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냥 전체 수집이나 개별 수집으로 고객 문의를 수집하고 여기서 보시면 문의가 왔구나 확인하실 수 있고 문의 내용 확인하시고 답변을 미리 템플릿으로 만들어 오실 수도 있고 여기 답변 내용 쓰고 선택하시고 답변 처리를 전송하시면 해당 쇼핑몰로 전송이 돼서 고객의 문의에 대해서도 한 번에 답변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충분히 마켓행동 하나에서 각 쇼핑몰의 상품과 주문 그리고 문의까지 한 번에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마켓행동의 기능을 쭉 설명을 드렸어요. 크게 아마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설명에서 부족했던 부분이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거나 메일로 아니면 저희 1대1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그 마켓행동 서비스 하단에 이용 문의라는 메뉴가 있어서 여기를 통해서 채팅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마켓행동 서비스에 대해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쇼핑몰을 판매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의 채널을 이용해서 판매하시는 것보다 당연히 여러 채널을 통해서 판매하시는 게 물론 수고스럽겠지만 매출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켓행동 자체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마케팅 운동 서비스가 무조건 매출을 올릴 수 있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매출을 올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가장 필수적인 서비스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안내를 드릴 거니까 부담 없이 편하게 저희 서비스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랜 시간 서비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마케팅 운동 서비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